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저질러 놓고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피하 간의 인명살상과 세계 여러 나라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파괴는 물론 자국민에게 동원령을 내려서 스스로 러시아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방송은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 관련해서 탈러시아인에 관한 내용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푸틴은 오래전에 동원령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전쟁이 아니고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하면서 군사훈련 정도로 생각하도록 러시아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했던 것이 오늘의 큰 패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도 처음에는 우리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점차 우크라이나 침공을 알게 됐고요. 다만 법이 무서워서 전쟁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푸틴은 자국민에게 동원령을 통해 전쟁을 하고 있음을 공개하고 지금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집단 반발과 반전 시위, 반푸틴 시위 등등에 시달리면서 더 나아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자국민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러시아는 총 예비군 가운데 전역한 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예비군 2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단 1%에 해당하는 30만 명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는데요. 물론 이게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나마 정치적 위기를 우려한 흔적도 엿보입니다. 그것도 러시아가 동남부 전선에서 계속 밀리자 부분 동원령 발령이 곧 문제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우선 그 1%인 30만이라고 하는 그 동원령의 상한선이 어디까지냐, 몇 명인지 하는 명확한 표시가 없습니다. 동원령이 발령되자 러시아 정부는 동원 같지 않은 새로운 징집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습니다. 말뿐인 예비군이지 학생이나 신병도 포함한다는 분위기가 살아났고요. 처음 예외 대상자였던 대학생, 만성질환자, 연령 지난 사람, 연령이 지난 노령자이겠죠. 또 부양가족이 많은 남성 등이 징집 면제 대상자라고 했지만 여기저기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사전 면밀히 조정 단계를 거칠 사이 없이 급조된 법령을 만들고 발표하다 보니 허점 수성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징집이 순조롭지 못하자 지역 할당제 방식으로 러시아 연방 85개 주와 22개 자치공화국 징집관들에게 목표 인원이 배당됩니다. 동원영장 대상자들이 도망쳐버리니 면제 대상자도 징집할 수밖에요.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법령은 뒷전이고 거리에서도 연령 불과하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들이는 그런 강제 징집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120만 명 동원이 목표였다는 설이 있지만 30만 명은커녕 20만 명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급하게 소집된 신병을 제대로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훈련시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서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기초훈련이 최초 1개월 걸린다는 거죠. 당장 급한데요. 훈련 과정에서는 의외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7개월이 지나도록 잠잠하던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이 30만 부분 동원령으로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도피하는 대규모 엑소도스가 러시아 전역을 뒤집고 있죠. 해외 항공권 매진은 물론이고 탈출 차량 행렬이 국경 관문에서 대기하고 국경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도보로 또는 자전거로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지난 21일서부터 24일까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26만 명이 도망쳤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불만을 가진 자들은 징집관리에게 총격을 가하거나 징집센터에 불을 지르는 화재 사건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
26일 보도했습니다. 이 영상이 제작된 시점을 기준한다면 아마 탈러시아인은 30에서 40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인터넷 검색 엔진 구글이나 러시아의 얀덱스 같은 검색 엔진에서는 동원령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개 이런 검색어죠. 징집을 피하는 방법 또는 화를 부러뜨리는 방법, 이런 검색어가 급증했다고 가디언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자신의 팔을 부러뜨려서 군대 끌려가지 않겠다는 끔찍한 선택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출이 쉬운 국가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조지아라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인 무비자국이죠. 10월 초 조지아는 자국으로 들어온 러시아인이 5만 3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국경 길이가 1300km의 엄청난 국경 길이를 가지고 있는 핀란드. 이 핀란드는 동원령 발표 이후에 한때 하루에 6,470명이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탈출한 러시아인은 다시 유럽 국가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최근까지 다시 유럽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6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유럽에서 3개월 체류할 수 있는 자유통행이 허용되는 생겐 비자 소지자들입니다. 현재는 비자 발급도 중단되었고요. 따라서 러시아인이 유럽 연합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완전히 막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러시아를 버리고 목숨 걸고 탈출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리고 있음을 국내에서도 직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경제 포춘지는 지난 10일 러시아인이 모국에서 도망쳐 나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방의 경제적 제재와 러시아 당국의 공포 정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스탈린 체제가 사실상 부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조국을 등진다. 이런 얘기죠. 미국 MBC 방송은 푸틴 정권 이래 신철의 장막을 우려하고 탄압으로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글로벌 기업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접었다. 각종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서비스 사용이 어려워지고 일상 경제 생활 활동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푸틴 대통령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에 비유하면서 푸틴은 세계와 고립됐고 도덕적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종합해본다면 푸틴이 장기 집권과 그의 일방적 통치 방식에 불만을 러시아인들이 품고 있고, 마치 70여 년 전 스탈린 시절에 강압적이고 통제된 사회주의 국가로 후퇴하고 있다는데 불안해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얼마나 진실에 접근해 있는지 러시아 내 반정부 단체인 팀 나발리라고 하는 단체가 조사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민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튿날 2월 25일이죠. 조사를 했는데요. 러시아는 침략자다. 이렇게 응답한 시민이, 모스크바 시민이죠. 29%, 해방군이다. 이렇게 응답한 시민이 31%, 평화유지군이다. 이렇게 응답한 시민은 25%, 세 설문 모두 비슷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3월 3일 조사에서는 러시아를 침략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는 53%로 치솟았습니다. 통제된 스탈린 시절 러시아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얼마든지 통제를 해도 정보를 러시아 국민은 몰래 얻고 있었다는 얘기죠. 러시아 정치 분석가 드미트리 오레슈키는 AP통신에다가 아주 흥미로운 글을 썼습니다. 이번 동원령은 최근까지 소파에 앉아 TV로만 보는 방식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러시아 시민 개개인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모한 전쟁으로 자국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데도 입도 뻥끗하지 못했던 자신들이 이제 전쟁 한마당에 나설 판이 되었다는 얘기죠. 멀리서 남의 집에 불 구경하다 이제 내 집 태우게 됐다는 그런 얘기와 같습니다. 푸틴은 핵무기 사용 등 최후 수단도 불사하겠다고 했고 10월 중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총동원령으로 전환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많은 희생을 내고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동원령에 겁을 먹고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모국을 탈출합니다. 이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징집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남성들과 가족 단위로 떠났습니다. 푸틴 자신이 실패한 전쟁의 분풀이를 자기네들에게 쏟아 대포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고사하고 무조건 도망치고 보자는 겁니다. 이들이 도망쳐 들어간 나라들 역시 밀려드는 러시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질 않습니다. 국경을 폐쇄한 에드가르 링케비치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23일 트위터에 탈출 러시아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원령 때문에 러시아를 도망치는 사람은 자기 나라 군대가 우크라이나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보고 있으면서도 전쟁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도망친 그들을 양심적 반대자로 볼 수 있는가? 동원령 때문에 지금 러시아를 떠나는 많은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여도 괜찮다는 것인가? 그들은 러시아 정부에 항의하지 않고 도망치고 있다. 도망치지 말고 푸틴의 독재와 맞서 싸워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당신네 러시아인들은 그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을까봐 걱정한다. 지난 7개월 동안 전쟁에 반대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징집관이 문을 두드리기 직전까지 지지했잖아. 네, 정말 도망 나온 러시아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우리 라네메츠 에스토니아 내무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탈영병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러시아 시민들에게 집단적으로 가하고 있는 제재의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탈출 러시아인들을 받아주면 이제까지 러시아를 제재했는데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인들 전체에 대한 제재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 탈출하기 아주 쉬운 곳입니다.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나라죠. 27일 휴양지 소치에서 푸틴을 만난 이 벨라루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슬라브족은 치욕을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푸틴에게 아부를 떨었습니다. 푸틴의 둘도 없는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국민을 탄압하고 28년째 권좌에 있는 독재자 루카셴코 도망친 러시아인을 체포해서 다시 러시아 정부로 넘길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때문에 탈러시아인들은 벨라루스 쪽으로 가지 않고 있죠. 하지만 조금 색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샤를 미셀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은 미국의 폴리티코와의 회견에서 유럽연합이 크렘린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우리 유럽이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부 장관도 심각한 박해를 받을 위협에 놓인 탈영병들을 독일에서는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푸틴 정권에 용감히 반대해서 큰 위험에 처한 누구라도 정치적 박해를 근거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용감히 반대한 사람에게는 허용이 된다는 말이겠죠. 독일의 이러한 입장에 우크라이나는 발끈 반발했습니다. 안드레이 멜리크 주 독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는 러시아 젊은이들은 푸틴 타도에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관한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탈출 러시아인을 비겁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전쟁을 피해 주변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이나 러시아인이나 똑같은 난민입니다. 하지만 1000만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난민과 러시아에서 도망한 난민의 공통점은 푸틴 때문에 생긴 난민이죠. 탈러시아인들 은 가해자 입장이고 우크라이나 난민은 피해자 입장입니다. 전쟁 이후 이들을 세계는 어떻게 평가할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결국 푸틴의 망상과 스탈린식 통치가 자국 국민도 불행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떠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언론인, 시민활동가, 문학의 인사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안드레이 코레스니코브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에서 자신의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양질의 노동력이 더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투네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러시아는
종전 후에 국가의 미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